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가 텀블벅에서 영화 제작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1,000원부터 다양하게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텀블벅에서 윤시영 검색하셔가지고 펀딩 1,000원이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공포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진또를 제 뒤에다 놔두고요. 아, 진또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진또 이제 목소리만 좀 나오자. 네. 자,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여기 네. 현관이고요. 네네. 이건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팬트리가 있어요. 여기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있고요. 물보다 깨끗하군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거실 화장실이거든요. 네네. 여기 씻고 있으면 시선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많이 불편했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컴퓨터 방인데 여기서 까만 형체 같은 게 여기 보시면 요 문을 제가 닫아놓고 쓰거든요. 네네. 컴퓨터 할 때. 근데 요 뒤편에 누가 그림자 같은 게 서가지고 절 보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였다가 뭐야 하고 다시 보니까 사라지고 이 방만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여기 위에 몽고리에다가 목을 맨 적도 있고요. 왜요? 약을 그냥 이 방에 들어오면 기분이 엄청나게 우울해져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져서 그냥 살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숨쉬고 있는 의미가 없이 느껴져서 목을 매달기도 했고요. 팔뚝도 그었었는데 이건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 거니까 아직 상처가 되게 크게 남아 있거든요. 아니, 왜요? 팔뚝 그은 거. 아니, 제보자님 좀 우울증 있어요? 네, 우울증이 있기는 한데 약 먹고 계속 치료 중이에요. 근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니 이 집은 괜찮은데 이 방에서만 계속 그래요. 왜 그러지? 근데 진짜 제보자님 그리고 약을 200알 정도 먹고 아, 2박 3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방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리고 여기 복도 따라 가면 여기 또 팬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팬트리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나오면 거실이에요. 제보자님 잠시만요. 네, 집을 보기 전에 네, 잠깐만 좀 뭔가 뭐 좀 여쭤볼게요. 그 방에서만 시도를 하신 거예요? 3번을? 저 네, 방에서만? 3번 다요. 네. 저 방에서? 네, 저 방에서. 다른 방에서는 괜찮았고? 네, 다른 방에선 괜찮았는데 요새 침실에서는 좀 기분이 우울해지는 건 있는데 저 방에서처럼 충동적으로 막 목을 맨다거나 약을 먹고 실려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암막 커튼을 최근에 단 건데 달기 전에도 쌓였는데 그 전에도 쌓은 느낌은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다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게 그 상황의 기억이 끊어져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제보자님께서 지금 다른 그 전집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사셨는데 저 방에서 이유 없이 첫 번째 시도로 그 문에 달려있는 걸로 첫 번째 시도를 했고, 두 번째는 뭐 칼 가지고 했었고, 근데 세 번째는 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저 방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그냥 우울증 증세도 평소랑 그냥 비슷한 정도의 우울감이었는데 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뭔가 자꾸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난 죽어야겠어 이렇게 막 컴퓨터 하면서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냥 심심하니까 집안일 끝났으니까 컴퓨터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실행으로 옮긴다. 문득 그런 짓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 제가 가족한테 제가 전화해요. 네. 남편 일하고 있을 때 전화해서 오빠 나 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집으로 와줘 라던가
아니면 아,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데리러 와서 병원 좀 가주라 이렇게 그래. 말하고. 오케이, 오케이. 제보자님, 네, 일단 소파에 잠깐 앉으시고요. 그, 잠깐 앉아 계세요. 저 진도하고 작전 타임 좀 할게요. 네. 네. 근데 이게 제보자님만 그러시는 건가? 이 집에서? 그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돼. 지금 제보자님한테 붙어 있거나,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보자님이 컴퓨터다, 컴퓨터 해야지 하다가, 뭔가 흘린 듯이 뭐 이러고 이랬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나 좀 도와줘. 이거 이 케이스거든? 맞아요, 맞아요.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는. 자살기가 있는 게 맞거나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모든 거 정신병이나 그 우울증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은 처음에 목을 맸을 때 실패해가지고 칼로 했는데 칼로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으로 더 점점 실패 없는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를 우울증이나 관심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점점 방식이 실패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몸인데.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제보자님한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고,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약으로 진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 부분에서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 제보자님 다 들으셨죠? 네, 다 들었고, 네. 정신과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네. 네, 12년째 다니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네. 그런데 단기간에 제가 여기를 작년 8월에 이사 왔거든요. 음, 음,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저 방에 일부러 안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 뒤로는. 저도 제가 무서우니까 저도 신혼이라 가지고 무서워요. 저 혼자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쨌든 정신과를 다닌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고요. 여기 이렇게 몸 걸치고 있는 허연 걸 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랑 남편 사용하는 안방인데 여기가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은 저희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이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분 살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인데 죽으려고 하실 분은 아닌데 본인은 힘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잘해주고 크게 부족할 거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봤을 때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옷장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의 심리의 상태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보이기도 하고, 이분은 죽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라고 하시는 분인데 꾸준히 병원을 나가고 있고 약을 타고 있고 살라고 먹고 있고, 그리고 이분께서 당직기까지 신청했던 게 심심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 살라고 신청하신 것도 맞거든요. 사실은 약을 먹어서도 안 되고 정신과에 가서도 이게 나아지지 않고 자기가 3번씩이나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라서 이게 정말 귀신의 영향인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보자님 맞죠? 본인도 잘 네, 모르니까. 맞아요. 네. 네. 이분께서는 병원도 잘 다니시고 계신 상태에서 원인을 모르는 일들로 인해서 신청을 하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서 진또하고 제가 잡아보겠지만은 제보자님도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힘내셔야 지금 돼요, 저희가 가면. 솔직히 신청할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애청자기도 했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쵸, 제보자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있다 없다 이런 게 궁금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제가 좀 더 뭐 병원에 입원을 알아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장 쪽 라인이 저는 가장 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옷장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왜 옷장이냐면, 옷장 보셨을 때 그 불이 깜빡깜빡 거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 불이 없을 때도 자주 켜져요. 지금 네네.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도 안 켜지잖아요. 네네. 한 걸음 더 가야 거의 여기까지 와야 켜지거든요. 그런데 누워 있으면 이게 문이 닫혀 있는데 자기 혼자 저 불이 켜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오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진또? 네. 형 입장에서는 저쪽 방하고 옷장은 좀 별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죠. 그럴 수 있죠. 무섭네. 뭐가 들어온 거지? 이 집에 뭐가 들어온 거야? 부엌으로 가봅시다. 자, 부엌에 잠깐 멈추세요. 잠깐. 최초의 작은 방에서 목을 매려고 시도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였어요? 도구가? 옷이요. 옷을 엮어가지고. 그 옷 버렸어요? 아니요, 안 버렸어요. 그 옷 어디 있어요? 잠깐만. 그 옷은 이분 옷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오케이. 옷 여기 있구나. 여기 이거. 네, 이거요. 오케이. 그 옷하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옷을? 또 매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분 지금 매도 안 풀었죠? 네, 오케이. 이거 지금 남편도 보고 있는데 남편 이거 모를 건데. 버려야죠. 남편분이 보시고. 왜 남편분을 모르게 해요? 남편분께서 또 속상하지. 얼마나 속상할 거야. 남한테 상처 주는 것만큼 얼마나 속상한 게 어딨어요. 이거 일단은 네. 킵해 두세요. 일단은 지금 버리지 마시고 남편분 죄송합니다. 일단 냅두고. 자, 그러면 이 옷은 새로 산 옷이잖아요. 네, 그럼 이 옷을 입고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한 생-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이 옷을 입고 나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입을 옷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옷을 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살이 급격하게 쪄가지고 예전 체형으로 옷을 사버려가지고 옷이 안 맞아서 못 입는 옷이요. 이거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신뢰되는 질문인데 네, 혹시 뭐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좀 뭔가 그 잘못돼가지고 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음. 저는 아이를 싫어합니다. 왜? 네? 왜요? 어릴 때부터 애기 우는 소리 들으면 제가 공황 발작이 오곤 해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볼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기로 했었던 거라 가지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네.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이야기라서 그냥 진짜야 이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 옷장하고 제보자님 옷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네. 이 과거의 뭔가에 의해서 있는데 옷장은 별개라고 보거든.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별개인 애야. 제보자님이 왜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부분이 놀랄 정도로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옷장에서 보긴 봤어요. 근데 그럴 만한 건덕지는 아니에요. 뭐 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신경을 안 쓰고 일단 보고는 있었는데 작년 8월에 이사를 하셨다 했잖아요. 8월에 이사를 하고 3번에 걸쳐서 저쪽 방에서 지금 안 좋은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갑작스러워요. 이게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발동됐다라는 거는 정말 몸에 계속 붙어 와서 지금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발동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과거에 그 어린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공황장애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공황 발작이 왔었어요. 어릴 때부터도 좀 무언가 아까 얘기했던 뭐 하얀 섀도우라든가 검은 섀도우 이런 걸 보신 거예요. 네, 저는 그걸 헛거라고 생각하고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애가 자살일 리는 없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옷으로 이렇게 일이 있었고 자살 쪽으로 몬다는 게 전혀 달라요 지금. 자해는 네. 이전 집에서도 했어요. 죽고 싶다고 자살 말고. 이 전 집에서도. 그리고 사연에 적었었는데 이건 전 집에서도 헛거를 좀 많이 받고 남편은 전 집에서는 쎄하다는 느낌만 받았다고 그랬고 이 집 와서는 발걸음 소리, 장판 소리 있잖아요. 쩍쩍 그 소리를 이번 주에만 3번 들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면 전이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계속 붙어온 거네. 근데 옷방도 저 정도면은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제보자님. 그러니까 진또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야 귀신끼리 콜라보 할 수 있니? 콜라보 하긴 하죠. 그래? 서열 정리도 하는데 지들끼리.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콜라보거든요. 둘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이건데 왜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러니까 아마 전집에서도 이제 잠깐씩 있었던 이 집에 와가지고 증폭이 된 건데 그 주기가 있는 그쵸. 거. 주기가 지금 여기 옷방하고 여기 작은 방 쪽 아니 혹은 제보자님 몸 근처에 있는 거
주기에 맞춰서 콜라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증폭이 한 번에 촥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행동했다가도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게 마치 뭔가 자살기가 아닌데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막 뭔가 콜라보로 해서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랄까? 이 집에 와서 이상한 짓도 했어요. 새벽 되면 나가고 싶어져서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그런 그건 옷장이야. 이상한 일도 옷장이에요. 그건 옷장이야. 그건 옷장. 왜냐 옷장 있는 애가 어리네. 뛰어놀다 들어온 적도 몇 번 있어요. 단 거 같은 거 막 안 땡겨요? 단 거요? 단 거 이 집 오고 나서 이상하게 제가 원래 단 걸 못 먹어요. 그죠? 엄청나게 아예 먹죠. 요거트 같은 것도 플레인만 먹고 그랬는데 이 집 오고 초콜릿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래, 초콜릿을 초콜릿 미쳤어. 원래 안 먹는데 그래. 초콜릿 엄청 먹고 사탕 먹고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옷장에 있는 애랑 자살기를 배제시키고 배제 하나의 빼보자. 요점. 빼. 뺐는데 하나의 요점이 나와요. 뭐. 일단은 제보자님 자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적인 게 있었잖아요. 공황장애. 아이들 울음소리 들으며 그거에 좀 이끌려온 애가 스스로 들어와서 제보자님에 붙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생겨난 게 아닐까. 제보자님의 몸에 붙어 있던 애가. 둘 다 어린애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무언가 제보자님 몸에 끌려 들어왔고, 그게 오랫동안 있고, 이 집에 왔는데 저 옷장에 그 꼬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맞아 떨어지고 형 말처럼 뭔가 증폭이 돼버린 거지. 제보자님 혹시 어렸을 때 혼잣말 했어요? 부모님이 야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해? 하면서 다른 애하고 논 적 있어요? 네. 야 이거 어린애하고 어린애니까 단지 애기를 싫어하는 거고 둘 다 어린애니까 콜라보가 가능한 거네. 오 씨발 닭살 돋았어. 맞네. 와. 딱 저도 얘기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계속해서 힘드셨던 거지 그동안. 저기 혹시 남편이 예, 말이 예. 너무 하고 싶다는데 좀 바꿔드려도 네, 들어오세요. 예, 합류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보자님. 아니 제 남편님. 네. 네네. 그때 그 약 먹었을 때 네네. 제가 회사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 본인이 이제 약을 먹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만 먹으라고 한 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 다 그냥 싫은데 그냥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싫은데만 반복하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먹고 있다가 딱 도착하니까 침대에 그냥 누워서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빙이네. 빙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를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었고 정신 차리게 됐고. 네, 빙이네요.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래요. 뭐냐면 얘네들은 이 제보자님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린애들은. 애들 귀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라고 칭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난쳐요. 정리를 하고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지? 잠깐만. 제보자님 따라다니는 애 하나, 옷장에 하나. 야 얘네 둘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났겠죠 지금. 가장 최근이 언제죠? 저번 달이요. 저번 달.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러지만 손목은 저 저번 달이지. 한 달 주기네. 한 달 저번 주. 달이요. 이건 빨리 가야 되겠는데? 저번 달, 이번 달도 이거 당직기 신청하셨을 때 네. 컴퓨터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했어요? 컴퓨터랑 핸드폰 다요. 그럼 저쪽 방에서 했겠네요? 네. 그럼 쟤네들도 알겠네? 알죠. 쟤네들 당연히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야, 나 부적 좀 써주면 안 되냐? 근데 얘네 솔직히 말하면 골 때리는 애들이다. 골 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꼬마애들이 장난이 한 번씩 하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혹시 이거 네. 신청하기 전에 뭔가 많이 망설였나요?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러면서? 남편이 제보하라고 한 건 좀 더 됐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본인의 의지로 저는 그 대신 신청을 급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라고. 아무튼 저희가 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도 제보자님 네. 또 취소하려고 하실 거예요. 네. 또 그 중간에 저희가 가지 않는 중간에 또 뭔가 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못 오게끔 할 거예요. 계속. 네.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보자님 남편분한테 네. 당분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네. 저희한테 카톡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네. 아니 보통 여러분들도 당직기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옷장은 보통은 어린애 아니면은 그 잡기범들이 좀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어린애인 것 같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옷장에 있는 거하고는 별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하고 만났는데 얘네가 콜라보를 때리면서 왜 급하게 제보자를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고 가느냐.